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는 저 유튜브 라이브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해야 되지만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 주 땡겨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독자 8,888명 돌파 기념 프로모션 오늘까지입니다.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다라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갭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매워야 될 격은 아니지만 뭐 기아나 현대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저퍼주의 저PBR주의 뭐 열풍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흐름이 일방적인 하루 이틀간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 이걸로 빚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의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분들 외에는 저러한 흐름들을 뭐 쫓아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향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저렇게 신고가로 올라왔음에도,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고 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그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즉 뭐냐면, 이전에 신고가를 만들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체로 그냥 내가 뭐 10년 20 년을 모아갈 거다 그러면 사실 그런 관점에는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조언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얼마나 하시게요?" 그래 가지고 보통 5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런 것들은 묻지 않으셔도 어차피 하실 거고, 그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하냐가 아니라 언제 내가 매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라 그러면 그냥 하세요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야지 나중에 분란이 없습니다. 뭐냐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언제 어떤 파동에서 내가 찾느냐가 나의 수익률을 결정하지, 언제부터 매수하느냐가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적립식 투자라는 것의 묘이자 장점이고, 반대로 어느 타이밍에 찾느냐가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나 펀드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 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가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자리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라인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메타나 아마존이나 갭 상승해 가지고 또 다른 아일랜드 갭을 만들 여지가 커졌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일랜드 갭을 만든 이후 거의, 아직까지 더블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 그런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까지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여기가 정답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 정도를 한다라 그러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혹여나 원유나 가스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쪽으로 제가 타임라인 써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고,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대장주를 매수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어찌 됐거나 저에게는 최선호주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어 다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뒤늦지만 요런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아, 얘는 그냥 쌍봉으로 끝날 애가 아니구나.' 결국은 이전 고점을 이렇게 밟고 가죠.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최소한의 저항과 지지에 대한 개념만 좀 명확해도
공격수건 수비수건 관계없이 내가 이런 자리 받아줘도 되는구나 아니구나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룰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특히나 이런 패턴을 보일 때는 추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격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서 할 수 있을 때만 가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깐 요런 구간에만 가능하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요 자리, 그쵸? 그러니까 요 딛고 가는 자리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의 공격적인 자리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구간 정도는 내려와야지, 즉 360불 라인은 이 아래로 내려와야지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가장 좋은 자리는 뭐다? 가장 좋은 자리는 역시나 315불 마디, 뭐 이때 내려올 때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이 매수 관점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깐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아랫자리로 내려왔을 때 매수라는 것이 가장 우리 흔한 이야기로 안전빵이다. 그러니깐 얘가 내려올지 안 올라올지 몰라요. 뒤에도 테슬라 이야기하겠지만 테슬라 제가 180불 계속 이야기했을 때도 강성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뭐 왜냐면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AI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이제 막 끝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초중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꺾일지 더 갈지 뭐 할지. 근데 워낙 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보통 빅6라고 얘기하지만 하나 더 껴 가지고 메타 이야기하잖아요. 메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사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득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신고가를 이렇게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 얘를 매수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매수량이 들어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상치 못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들이 있죠.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500억 달러 그 자사주 매입이 나오는데, 뭐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5조 정도 되거든요. 65조면 지금 막 저 PBR 해가지고 날고 긴다는 기아랑 현대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좀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해서 둘이 합치면 안 되겠군요. 아마 48조 정도 되니까 아무튼 그 회사를 살 정도로 자사주 매입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거나 제가 보는 중장기적 관점은 315불 이 아랫라인입니다. 혹은 이 라인부터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막 이런 자리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빨라도 이런 자리 눌리지 않는다라 그러면 요 위에서는 따라가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누군가는 그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을 다 피하는 거죠. 이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런 자리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테슬라 100불 같은 자리들, 예, 그런 자리들 결국은 온다라는 거. 경기도 그렇고, 물론 지금 미국 경제가 이상하리치만큼 강한 것은 맞지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제 지수의 흐름에 수혜를 받았죠. 사실 이 개빠르게 가지고 여기 저항받고 무너지는 흐름이었는데, 장 막판에 이제 막 테슬라도 그렇고 끌려 올라갔어요. 시장의 움직임에 끌려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올라갔을 때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경우가 막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 못 올라갔잖아요. 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수 프로그램은 당연히 얘를 매도하고 올라가지 않은 애들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찌 됐거나 그 덕분에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180불을 견디게 됐는데, 제가 보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170불 라인 아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155불 아래가 매수하기,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라인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 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빅6 중에서는 저는 그 테슬라보다도 애플이 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매매적 관점에서는 애플 죄송합니다. 애플이 가져야 될 요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뭐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순간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그다음에 아마존닷컴입니다. 저는 아마존닷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뭐든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맞던 틀리던 대충 그림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전혀 그런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얘는 굳이 어떻게든 패턴을 들이댄다라고 그러면 사실 상승세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그렇게 패턴 자체가 뭐 나빠 보이지도 않고 파동도 나름 잘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어메이징한 거죠. 그건 전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요런 것들, 요런 패턴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저에게는 아마존닷컴은 굉장히 어려운 매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136불 이 라인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제가 보통 우리 한국 시장도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라인들이 언제가 됐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미국 시장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야기 드린 라인들은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말 그대로 이런 것들 쫓아가는 건 기관들의 몫인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몫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아마존닷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뭔가 해석하기도 정의하기도 좀 어렵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이야기 드린 라인이 요 갭이죠. 이 갭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 라인만 지키면 가는 거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엔비디아 좋다는 사람들 많았고, 이때 눌릴 때나 이때 눌릴 때나 이야기 드렸던 게 400불 라인 아니면 이때 이 자리가 366불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근데 내가 1번이 아니라 2번 골랐으면 그냥 매수 못하는 거고, 1번 골랐으면 어떻게 다시 전고 왔을 때 이런 꺾이는 쌍봉 라인에서 반이든 뭐든 내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지켜봤는데 가면 땡큐한 거고, 이렇게 봐야지. 지금 자리에서, 그쵸? 또다시 갭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때 갭이 그 거냐고 따라가는 것은, 이때 안 했는데 이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갈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도 안 했었던 패턴을 더 윗자리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술로 매수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쫓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흐름은 아니고, 저는 어찌 됐거나 이 구간, 다시 이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이 내려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윗자리에서는 사실은 매수를 추격하기는 좀 어렵다. 에이, 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2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됐거나 30% 이상 빠지는 건데 엔비디아가 그러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됐거나 주가의 흐름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급등했었던 라인에서는 반드시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가버리면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의 몫인 거지, 여기에서 분할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냥 대충 봐도, 아무리 비싸게 사도 500불 라인 아래에서 사고 싶지 이 위에서는 감히 추격하지 못하겠다. 자,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차트 똑같이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죠. 근데 그게 엔비디아랑 뭐 비슷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바로 기술적 흐름, 즉 누구는 차트 이야기만 하는데 수급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차트 그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의 균형을 공부하는 거고, 차트가 힘의 균형을 가장 쉽고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갭이 만들어지고 이 자리가 지켜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라 그러면 다시 이 갭이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붙여서 혹은 이 아래에서만 매수해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 영업 구간이 가장 최적의 구간이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작년 고점을 어떻게 합니까? 좀 밟고 다시 올라오는 형태를 만들고 있죠. 다만 이거는 이 구글 알파벳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수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요런 자리에서는 내가 투자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아래에서 기다리지, 여기서 다시 밟고 올라가는데 매수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간 종목, 덜 간 종목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데, 저는 여전히 기존에도 그렇거든요. 어떤 종목을 따라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지금 시총 싸움에서 저렇게 역전하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는 지키려는 경우보다는 미혹적 성향으로는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다.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은 저는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웬만큼 있으셨던 분들은 증명당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테슬라가 중장기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라인에 드디어 도달을 한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제로 멱살 잡혀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이면 그냥 요 부근에서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 막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은 자리 내려와도 내려올 때 겁나 가지고 매수 못하고 피하고 오히려 올라가서 상단 돌파할 때 추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노리셨다라 그러면 사실 뭐 1~2%가 되십니까? 내가 모아간다라는데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되고, 물론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자리들을 다 참았는데, 그쵸? 참아 가지고 더 좋은 가격에 잡았는데 여기서 슈팅이 돼 가지고 손실을 보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뭐 테슬라야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 원유로 오게 되면 원유 긴 말할 거 없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매도 관점 이야기 드렸고, 사실 완벽하게 원하는 라인은 못 미쳤어요. 지금 연결로 보시게 되면 저는 이 82불 이 라인에서 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진 못했지만 어찌 됐거나 관점은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 자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65불 좀 더 땡기면 당연히 이 자리가 지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가능하긴 하다. 다만 얘가 잡아 가지고 얘 이탈했을 때 아마 컷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밑으로 바로 55불 라인에 큰 중장기적 또 마디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유가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지만 계속 이야기 드리죠.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이 더 세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 치고 싶지 매수는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스로 가게 되면 일단 쌍바닥 자리에서 좀 민기적 거리고 있죠. 다만 쌍바닥 부근이라고 해도 저는 마지막 패턴이 나오길 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불 라인을 한번 깨 가지고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즉 언제적 이야기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딱 한 번 깼죠. 그쵸? 딱 한 번 깼다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 이불 라인을 깼을 때 매수 세력이 있다라 그러면 반드시 지지를 보여주는 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이 확인이 돼야지 매수라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막 장중에 보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자리들 나올 때 매수로 따라가 봐도 괜찮다, 이런 폭들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ETF 들어가기에는 좀 아리까리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라인들 분할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데, 왜냐면 밀리면 저는 1.920 뭐 이런 자리들까지 밀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매수하면
사실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하면 거의 10%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치르면 거의 20% 구간 혹은 짧게 잡아도 마이너스 15% 구간을 내가 그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첫 매수의 시작부터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다 보니깐 사실은 우리 시장을 매매해서 가기에는 지금 요 자리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는 않다. 위로는 어찌 됐거나 2.480, 500 이 라인까지를 노리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혹여나 저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